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음식인가? 김태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직원들을 깔보며 반말을 퍼붓던 그가 한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이 맛은 설마? 회장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딸이 마지막으로 해줬던 바로 그 음식의 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하는 애들은 다 똑같아라며 무시했던 그 요리사가 바로 자신의 딸 김민서라는 사실을 말이죠.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 미담의 오후는 늘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VIP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335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물 좀 더 가져와. 한 모서리 테이블에서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빨리 안 가져와? 시간이 얼마나 급한데? 주방에서 나온 김민서가 조용히 물병을 들고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28세의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어휴,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굼뜨냐? 남자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받았나 봐.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민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거든요. 3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온 그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아무리 무시당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저기, 이 반찬 왜 이렇게 짜? 다른 테이블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다시 가져와. 이런 걸 어떻게 손님한테 내놔? 민서가 황급히 그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 요즘 식당 직원들 수준이 이 모양이야?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장 좀 불러봐.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더욱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은 무슨. 아예 요리사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손님이 비아냥거렸어요. 이런 수준으로 장사해서 손님이 오겠어?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홀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걸어오는 사람의 포스가 남달랐거든요. 바로 김태진 회장이었습니다. 태진그룹의 창업주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인물이죠. 55세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도 권위가 묻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준비된 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음식 제대로 나오겠지? 김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먹었는데 정말 실망이었어. 여기도 그 수준이면 다시는 안 와.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최고의 요리사가 직접 준비해드릴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거만하게 굴던 아버지가 그 딸이 만든 음식을 맛보게 되는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김민서는 주방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8세의 그녀에게는 매일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손님들의 무시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민서에게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태진그룹 회장의 외동딸로서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 아래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그날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때문이었어요. 민서야, 이제 그만 장난치고 회사 일을 배워라.
아버지 김태진 회장이 서재에서 딸을 불렀던 그날을 민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리 같은 건 취미로만 해. 내가 이어받을 회사가 있잖니. 아버지, 저는 요리가 좋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죠. 회사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김 회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이 회사는 우리 김씨 집안의 것이야. 내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것이고. 그날의 다툼은 정말 격렬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요리사가 되겠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벌가의 딸이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게 체면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민서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라. 김 회장이 마지막에 던진 말이었어요. 내 딸로 살기 싫으면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민서는 집을 나왔습니다.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되었고 용돈도 끊어졌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프랑스 요리만 배우던 그녀가 이제는 한식, 중식, 일식까지 모두 섭렵했어요. 특히 한식에 대한 그녀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손맛을 완전히 재현해낼 수 있었거든요. 민서야, 오늘도 수고했어. 함께 일하는 선배 요리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정말 요리 잘한다. 어디서 배웠어? 그냥 여기저기서요. 민서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 민서가 이 식당 미담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1년 전 사장이 그녀의 요리 실력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바로 채용했거든요. 특히 그녀가 만드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오늘 VIP 손님이 온다더니 벌써 왔나 보네. 선배가 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사장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몰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손님들은 늘 까다로웠어요. 음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컴플레인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요리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니까요. 민서 씨, 메인 요리 준비 시작해주세요. 매니저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오늘 손님들이 특히 중요한 분들이라서요. 최선을 다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서가 대답하며 앞치마를 다시 메었어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온 VIP 손님 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가 말이죠. 민서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태진 회장 일행이 룸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태진그룹의 임원들이었어요. 중요한 사업 미팅을 위해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김 회장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집이야? 김 회장이 룸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럭저럭인데 음식은 어떨지 모르겠네. 회장님, 여기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전무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식으로는 강남에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식당들은 인테리어만 좋고 음식은 형편없는 곳이 많아. 김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하는 곳은 더 그래. 기본기도 없으면서 창작 요리라고 이상한 것들만 만들어놔. 매니저가 메뉴판을 가져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 최고의 요리사가 직접 준비해드릴게요.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정말 일품이에요. 됐어. 그냥 대표적인 거로 다 가져와. 김 회장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좀 해줘. 매니저가 나간 후 김 회장은 임원들에게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불평이 섞여 나왔어요. 요즘 서비스업 종사자들 태도가 정말 엉망이야. 김 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홀에서 본 직원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키나 봐. 맞습니다, 회장님. 다른 임원이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도 없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직원이 물과 밑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김민서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룸 안으로 들어와서 차례대로 음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서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3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서도 많이 변했거든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물이 미지근하네. 김 회장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차가운 걸로 다시 가져와.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민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를 들은 민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찬들도 좀 그런데? 김 회장이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치가 너무 쉬어. 새로 가져와. 죄송합니다. 바로 교체해드릴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회장은 딸인 줄도 모르고 계속 불만을 늘어놨습니다. 요즘 식당 직원들은 정말 안 되겠어.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젊은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거들었어요.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민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슬펐지만 함께 온 사람들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서비스를 계속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음식 맛없으면 계산 안 할 거야.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다른 곳에서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민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룸을 나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정작 만나니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주방으로 돌아간 민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적어도 요리만큼은 완벽하게 해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인가 봐요. 선배 요리사가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네. 네, 그냥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비법을 총동원해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념은 어머니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죠. 그리고 된장찌개도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민서의 정성스러운 요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을 써서 각 재료를 손질했어요. 특히 갈비찜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해주시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양념이 포인트야. 민서가 혼자 중얼거리며 비밀 재료를 넣었어요. 어머니만 알고 있던 특별한 조합이었죠. 배, 양파, 마늘에 특별한 간장 소스를 섞어서 만든 양념이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졌거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판 된장이 아닌 직접 숙성시킨 된장을 사용했고 멸치 육수도 하루 전부터 우려낸 진짜 육수를 썼습니다.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직접 선별한 국산 콩으로 만든 수제 두부를 사용했어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다른 직원이 민서의 요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평소에도 잘하시더니 오늘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민서는 마지막에 고명까지 정성스럽게 올렸어요. 파도 그냥 썬 게 아니라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뺀 후 곱게 채 썰어서 올렸고 고추도 색깔이 예쁜 것만 골라서 어슷썰기로 올렸죠. 자, 준비 완료. 민서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완벽한 한식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VIP 룸에서는 김 회장과 임원들이 사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딜 가도 음식이 형편없었거든요. 음식이 늦네. 김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주문한 지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서가 음식을 들고 들어왔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한 임원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김 회장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갈비찜을 한 입 베어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회장이 갑자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임원이 물었어요. 김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한 입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이 맛은 분명히 어디서 먹어본 맛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의 말이죠. 이게 도대체.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떠먹어봤습니다. 첫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김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맛은 틀림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임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얘졌거든요. 김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에요. 25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특히 갈비찜과 된장찌개는 최고였죠. 민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곤 했는데 설마. 김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민서는 3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설마 자기 딸이 이런 곳에서 요리사로 일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회장님. 한 임원이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김 회장이 몽롱한 상태로 대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맛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김 회장은 다시 된장찌개를 떠먹어봤어요. 역시나 틀림없는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바로 그 레시피, 바로 그 손맛이었어요. 심지어 두부를 자르는 크기까지 똑같았습니다. 이상하다.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임원들은 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감동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김 회장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요리를 배운 딸 민서. 하지만 민서는 요리사가 아니라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누가 이 음식을 만들었지?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김 회장의 질문에 룸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이 왜 갑자기 요리사에 대해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음식에 대해 불평만 하던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매니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은 배를 눌러 직원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매니저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요? 음식 말이야. 김 회장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누가 만들었지? 저희 주방장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매니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분이죠. 주방장? 김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 28살입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이런 실력을 갖춘 분은 드물죠. 김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28살. 민서와 똑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나이의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 주방장. 혹시 성이 뭐야?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씨입니다. 김민서라고 하는데요. 매니저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민서.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기 딸이 여기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 사람 좀 볼 수 있을까?
김 회장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네. 주방장을 말씀이세요? 매니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음식에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김 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매니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불러드릴게요. 매니저가 나간 후 루마는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요리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김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그토록 심하게 다퉜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딸이 그리웠거든요. 주방에서는 민서가 매니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VIP룸 손님이 주방장을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저요? 민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으시대요. 매니저가 말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아버지가 여기에 올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봐요, 민서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선배 요리사가 등을 떠밀었어요. 민서는 앞치마를 다시 정리하고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긴장됐어요. 혹시 정말 아버지라면?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죠. 룸문 앞에 도착한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을 준비한 김민서입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김 회장과 민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어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죠. 민서야?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민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룸 안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요리사를 딸이라고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보고 싶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김 회장이 감정이 복받쳐서 말했어요.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녀지간의 정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회장님, 이분이 따님이세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도망치고도 싶었거든요. 3년 전에 그날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으니까요. 앉아라, 민서야. 김 회장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이래야 해서. 민서가 머뭇거렸습니다. 잠깐만 앉아있어. 다른 일은 내가 처리할게. 김 회장이 매니저를 불렀어요. 우리 좀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임원들도 회장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어요. 이제 룸에는 아버지와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못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 앉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너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니?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1년 정도 됐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식당에서 일했어요. 여러 곳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3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힘들었겠다. 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괜찮았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 말에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민서를 내쫓은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민서야.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민서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김 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녀지간에 오랫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김 회장이 갈비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민서가 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맛이랑 똑같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똑같아. 민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 레시피 그대로. 그래. 맞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맨날 구경했지? 네.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요리하는 시간이. 김 회장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민서가 작은 의자를 가져와서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했던 기억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저 귀여운 딸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꿈이었을 줄은 몰랐거든요. 민서야. 김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서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 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회사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내 마음은 몰랐어. 아버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알겠다. 김 회장이 감정이 복받쳐서 말했어요. 너에게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천직이었던 거야.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동안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좀 더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아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 잘못이지. 김 회장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딸이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니 그동안 쌓여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부녀의 재회 장면을 지켜본 직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기만 했던 민서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태진그룹 회장이 자신들 식당의 요리사에게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회장님, 아까 나갔던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룸문을 열었어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김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다. 임원들은 김 회장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차갑고 냉정했던 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회장님 따님이세요? 한 임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동안 바보같이 그 사실을 몰랐지만 말이야. 민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럼 회장님께서 아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거는? 한 임원이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딸인 줄 모르고 그렇게 무시했다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김 회장이 민서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딸인 줄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될 일은 아니지만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그때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룸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직원들은 모두 궁금해서 죽겠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이에요. 사장님도 오셨네요. 매니저가 뒤에서 들어오는 사장을 소개했어요. 식당 사장은 김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태진그룹 회장님이시네요. 저희 작은 식당에 오시다니. 작은 식당이 아니야.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일하는 소중한 곳이지.
사장이 더욱 놀랐어요. 딸이요? 설마 민서가?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고용한 요리사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민서는 왜 여기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정 사정이 있었어요. 민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졌어요. 김 회장이 일어서서 사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서가 워낙 성실하고 실력도 좋아서 저희가 더 고마웠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 딸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던 동료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말이에요. 민서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김 회장이 딸에게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올 거니? 민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여기서의 생활도 소중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 김 회장이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에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가끔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김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아니, 내가 자주 여기로 올게. 정말이요? 민서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또 먹겠어? 김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축하 파티를 해야겠네요. 사장이 신나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김 회장이 동의했어요. 오늘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직원분들 다 좋은 음식 먹게 해줘. 직원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 미담은 특별한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속대로 모든 직원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주문했어요.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호화로운 만찬이었죠. 정말 꿈만 같아요. 함께 일하던 선배 요리사가 민서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민서 씨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정말 몰랐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똑같이 지내요. 김 회장은 딸의 그런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동료들과 겸손하게 지내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민서야, 그런데 정말 여기서 계속 일할 거니? 김 회장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아버지. 저는 요리가 정말 좋아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김 회장은 이제야 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반항심이 아니라 정말로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였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김 회장이 제안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을 하나 차려주면 어떻겠니? 민서가 깜짝 놀랐어요. 레스토랑이요? 그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김 회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고마운 마음이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네. 지금처럼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는 정말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딸의 당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3년 전에 그 어린 딸이 이렇게나 성숙해져 있다니 말이에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김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말해. 네, 아버지.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식당 사장이 특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오늘 같은 날을 기념해서 민서가 직접 만든 특별 요리입니다. 상에 올려진 요리는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민서가 어머니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창의성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요리였죠. 와! 김 회장이 감탄했어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머니 요리법에 제가 배운 기술을 더한 거예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한식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넣으려고 했어요. 김 회장이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게. 이건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의 따뜻함과 내 젊은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 정말이요? 민서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이런 요리라면 세계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김 회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임원들도 모두 감탄했어요. 이런 요리는 정말 처음 먹어봅니다. 민서 씨 정말 대단해요. 다른 직원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김 회장은 딸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기준으로만 딸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서야. 김 회장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고 지켜볼 거야. 김 회장이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딸과 화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딸이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민서도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몇 달 후 김 회장은 약속대로 자주 식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딸 이야기를 했죠. 우리 딸이 요리사인데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민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더욱 열심히 요리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